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분석해놨던 삼천당 제약, 특이 동향도 있었고 또 마감도 있었기 때문에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이현상 수준을 쳤죠. 그것은 이제 차트로 분석했을 때 좀 유효한 방향성이 있었고 또 언젠가 발현될 거라고 생각했던 재료가 마침 잘 터졌고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차트가 그걸 반영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겁니다. 자, 살펴봅시다. 3월 3일 이번 달 초에 작성을 했던 글이고요. 포인트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전저점에서 계속 반등한다는 거, 통로를 유지하면서 박스권에서 지지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였었고요. 재무구조나 어떤 매출, 당장 찍히는 게 그렇게 우수했던 기업은 아닙니다. HK 이노엔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HK 이노엔은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견실한 성장을 보고 찍었던 종목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해외 재료 그리고 신약 이런 재료랑 차트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동사의 재료도 해외 파이프라인이나 신약 소식을 기대해야 된다. 네, 그 신약 소식이 공시로 올라왔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엄청나게 살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안과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독점 공급 판매가 공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만 당장 뭐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일리아 시밀러라는 게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재료입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오피셜로 떴기 때문에 반응을 해줬던 거고요.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존에 만들고 있었던 차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전저점 지지되면서 박스권, 천장 유지하면서 통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추적을 해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거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 자, 여기서 기존의 뷰를 가지고 이 종목을 추적하고 있었던 분들은 어디서 조금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박스권 천장을 뚫었을 때입니다. 뚫었을 때도 어디부터냐? 이 부분에서 뚫었을 때 올라가기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당장 내려오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려와서 버티긴 합니다만 머리를 콩 하고 지지를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시 지지선을 깨주진 않았고요. 저항선에 부딪혔지만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죠. 이때 크게 박스를 돌파를 합니다.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면서 박스를 돌파해주죠. 그리고 그게 버텨줘요. 버텨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좀 고전적인 차티스트라면은. 이 상한가 부근을 봤을 때, 점상은 아니에요. 점상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성장이었고, 좀 상승이었고, 이 상한가를 맨 처음 쳤을 때 위치가 요 정도죠. 이거는 전고점을 넓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 시계를 쭉 당겨봐도 한 9만원? 98,000원 정도의 전고점이 찍혀 있죠. 이것도 어찌 보면 박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쳐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새로운 박스입니다. 크게 넘었죠? 첫 번째 상한가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커질 게 없죠. 거래량도 크게 터졌으니까요. 제일 베스트는 저 박스권을 뚫었을 때 장대 양봉을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되는 걸 지켜보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저희처럼 기존에 좀 주목을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이오 상한가 친 거를 따라잡기라는 건 거의 어렵죠. 지금 이 시점만 하더라도 박스는 뚫었지만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매물대에 대한 걱정,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수급을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또 판단을 하겠지만 마냥 이 상한가 친 걸 따라 올라간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한가를 친 바이오고 그게 공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 찌라시나 어떤 일회성 테마는 아닐 것이다 라고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덜컥 들어가기 겁나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게 현명한 투자 방법은 아닐 수 있고,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걸렸겠죠.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또 그럴 때 무리한 추매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에 좀 더 가깝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전부터 봐왔으니까 따라간다면은 이런 걸 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면은 요 박스권 천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뚫었을 때 봤어야 되는 거고요. 박스권 천장을 뚫고 움직였을 때 지지되는 걸 보고 조금 생각을 다시 했어야죠. 안 봤다면은 다시 봤어야 되는 게 맞고, 뭐 저도 이걸 뭐 다 가져가지 못했습니다만, 거의 뭐 이 높은 상승에 비하면은 아쉬운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죠. 뭐 여튼 기존에 봤던 종목이 기존에 상정을 했던 로직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전적인 모습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이 부분을 다 가지고 먹고 들어간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서부터 뭐 가져갔는지 여기서부터 가져갔는지 알 길이 없죠. 지금 뭐 거의 바닥 부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부분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한 7만원 선이네요. 7만원 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는 더블입니다. 한 3주 만에 더블이 난 거죠. 뭐 이 정도면 뭐 올해 장사 다 했다고 봐야죠. 올해 농사 다 지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처음부터 다 가져가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중간에 추매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 요선? 요선에서 조금 물려있는 분들은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할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거의 이연상 수준으로 올라가는 바이오를 뭐 오늘 지수 내렸으니까 뭐 저렇게 다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석은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뭐 미래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다만 이 종목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신용잔고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뭐 두 자릿수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7%대 중반일 텐데 우상향 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비율이 뭐 더 타서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도 아마 오늘도 조금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신용잔고가 높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내렸을 때 좀 갚아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내렸을 때 좀 더 가속도가 실릴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유념을 하고 이 종목을 보는 게 맞겠죠. 바이오가 오를 땐 정말 무섭게 오르고 지금 이 종목은 재료가 공시로 떠서 오르는 거고 어디까지 땡겨도 뭐 거의 뭘로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사실상 신고가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라고 봐야겠죠. 그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반대로 그 시점에서 물린다. 그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고민을 해봐야죠. 뭐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사라 팔아라에 대한 얘기는 저희는 하지 않을 거고요. 기존에 썼던 글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전저점에서 반복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하죠. 그 이후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꾸준하게 박스 뚫어줬습니다. 뚫었다기보다는 공략을 해줬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몇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지지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다섯 번씩 이 박스권의 천장과 바닥을 핑퐁을 해줬고요. 마지막에 디딤 부분 이런 걸 주목을 하면 좋겠죠.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뭐 두 번째 괄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등을 해준다. 통로를 지지한다. 꾸준한 벽인데 벽 뚫고 횡보를 해줬죠.
8만원 부근으로 상승을 기대할 여지가 생긴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았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로서 이때쯤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몇 번씩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던 종목이니까 만약 다시 보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통로 안에서 팔더라도 이때쯤 샀으면 뭐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추매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 주가를 올려줬으면은 그렇죠. 박스권까지 주가 올려줬으면 제일 좋은 그림인데 이때쯤에 좀 더 명확해졌었고요. 이 부분에서 따라서는 판단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최소한 이때부터는 주목을 했어야 이 종목을 차트로 추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때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제가 주목을 했을 때부터 샀으면은 뭐 봤으면은 샀다기보다는 봤으면은 뭐 괜찮게 보지 않았나 싶고요. 이때 주목을 했으면 뭐 시장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일 거고 이때 샀어도 이때 먹었겠죠. 근데 이때 사서 뭐 물론 이제 쭉쭉쭉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오 천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르는 데까지 오르는 거지. 다만 우리가 어떤 엄청난 상승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나한테 그만한 어떤 뭐 모니터가 됐든 블룸버그가 됐든 혹은 트레이딩의 경력이 됐든 여건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미리 봐놓으면 좋은 거죠. 이럴 때 봐놓으면은. 자, 우리 대부분이 직장인이잖아요. 전업투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자, 직장인 입장에서 모니터 3개, 4개 띄워놓고 뉴스랑 뭐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뭐 분봉, 1분봉, 뭐 5분봉, 뭐 30분봉, 뭐 주봉, 월봉 다 키고 내가 맞춘 조건식, 내가 맞춘 HTS 차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대와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낸다. 뭐 회의 중간에 잠깐 담배 피러 나와서 MTS 켜놓고 눈치 보면서 매매를 하는 직장인이 그런 전업투자자 혹은 기관과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본다. 저는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봐놓는 게 최고죠. 이때 사놨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2배 그대로 누렸을 거고.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았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저의 본업처럼 가치 투자를 하느냐, 가치 투자라고 하면 좀 너무 무거워 보이지만 종목 분석을 하느냐, 기본적 분석을 하느냐, 지금 시도하는 것처럼 차트로 분석을 하느냐, 차트로 분석을 하면 어떤 지표를 쓸 것인가,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뭐 무리한 추격 매수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교과서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시점에서 가정을 하나 해보죠. 만약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물린다. 그러면 언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만약 물린다고 하면은 부동산으로 조금 비유를 해보면은 자 철도 지하철로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 아파트 새로 노선이 생긴다는 소식에 한번 오르고 착공에 다시 오르고 착공을 넘어서 개통에 한번 오르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가장 크게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이 재료는 바이오 시밀러 해외 공급 계약입니다. 이미 시장에 풀려 있던 재료고요. 그게 지금 공시로 올라온 겁니다. 철도가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는 소식이 이슈가 맨 처음 터진 게 몇 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착공에 대한 공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물린다. 그럼 그 다음은 언제냐? 비슷하게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은 개통이죠.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그게 근시일 내에 양호한 숫자로 찍히는 그 시점쯤 되면은 그것도 완전한 회복이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 시점쯤 되면은 회복이 될 텐데 만약 지금 재수없게 물리면은 최소 월 단위 이상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주가라는 게 지금 신고가예요. 천장이 없어요. 뭘로 어떤 지표로 좀 가늠을 하느냐도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게 그래서 조금 가슴이 뛰는 순간이면서도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선뜻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뭐 근데 우리 미리 봐놨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주 행복했을 거고 뭐꼭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저는 뭐 매수 매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위치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다만 볼만한 종목이 있었고 그게 실현이 됐으니까 같이 짚어보자는 겁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 하나 잡고 있으면 올해 든든했겠죠. 한 3, 4주 만에 2배. 행복하지 않습니까? 1년 장사 다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겨우 1분기 지났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이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한테 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고 오늘도 신고가 나왔고 내일도 신고가 나올 거고 12월 27일, 28일 때까지 신고가 나올 거고 그게 주식이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무리한 추격 매수 무리하다고 하면 이미 뭐 좀 같이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최소한 비투를 해서 따라가는 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신용이 됐든 뭐 미수가 됐든 그런 용감한 결정을 이때 못 본 사람이 지금 와서 했을 때 감당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오늘 좀 사견을 많이 말씀드리네요. 마지막으로 이 문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천당 제약 2배 3주 만에 오른 종목 파이어 시밀러 재료로 올랐고요. 차트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100% 개인의 사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미래 주가에 대해서 어떠한 확정이나 보증도 담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이럴 때 무조건 2배 갑니다, 3배 갑니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엄청난 전문가죠. 전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리기 어렵고요. 종목 추천이 아니라 단순한 분석 정리 글입니다. 투자는 100% 본인의 책임이며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대신 책임을 져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 책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조금 우리가 뭐 결과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너무 저 뒤쪽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만 보지 말고 우리가 왜 여기서 봤었는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올라가기 전에 이 드라마가 펼쳐지기 전에 어디서 좀 더 서막이 열렸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본 노동자였고요. 3천당 제약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